4월 17일 메이저리그 15경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오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저도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 플러스 보면서 조금 좀 언급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디테일하게 다 체크하고 제가 메모하고 하면 늦기 때문에 한 30분 한 시간 늦어요. 그래서 야구 시작하기 전에 오려고 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고, 제가 영상을 중간중간에 업로드 안 하고 있는 것들, 뭐 어제도 안 올린 이유들,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제가 여기다 적어 놨으니까 오늘 이후에는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계속 답변을 안 하다가 오늘은 좀 할게요. 그래서 한번 확인하시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한마가 예전에는 진짜 잘 올렸는데 어, 이래서 안 올리는구나. 한 번씩 몸이 안 좋아서 안 올릴 때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 이유가 가장 커요.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일찍 올려도 조회수가 안 나와요. 아무리 일찍 올려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의욕이 좀 없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문제 탓도 아니고 여러분이 안 보셔서 이렇게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의 다양한 테스트를 해보고 결과값을 얻은 거기 때문에 좀 이런 거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그래서 어제 이제 야간 해축했으니 메이저리그 1순위 같이 가서 잘 들어왔고요. NBA 제가 분석 뭐 코멘트 올리진 않았는데 NBA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랜도 승 언더, 골스 승 맨피스 프렌 오버, 올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뭐 메이저리그 일정도 꾸준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 3월달 뭐 저도 수익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이거는 이제 토개부 작성하는 회원분 기준으로 나고 있는 거 제가 적어 둔 거니까요. 저는 중간중간 못 갈 때도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마감 시간이 쫓겨가지고 못 갈 때도 있는데 그래도 토개부 작성하고 있는 회원분 기준으로 이렇게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고요. 어쨌든 이번 달도 지금 수익 중이니까 더 분발해서 남은 2주, 앞선 2주보다 더 좋은 결과 나서 이번 달도 수익 날 수 있도록 한번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 참여하실 분들은 지금 꾸준히 VIP 가입해주고 계시는데 VVIP는 아까 언급드렸던 에스크 단프를 추가로 나가니까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하실 때 이거 두 개 비교해 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거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법 도박 사이트 가입 추천하지 않고 있으니까 사칭에 주의하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첫 번째 매차 애틀하고 토론토부터 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안 좋아 보이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괜찮아 보이는 경기들은 최근에 누가 좀 괜찮고 이런 것들 좀 불펜 상황 이런 것들 언급 드리면서 갈게요. 제가 머릿속에 숙지되어 있는 팀들도 있고 선수들도 있지만 보면서 해야지 시간이 단축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일찍 온 거예요. 이걸 다 누가 괜찮고 이런 거를 메모하고 제가 준비해서 오면은 경기하고 있는 도중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늦어지잖아요. 30분 1시간. 이 경기는 일단 애틀하고 토론토입니다. 이 경기는 스트라이더 복귀전이에요. 그래서 아마 뭐 긴 이닝 안 던지겠죠? 한 5이닝 정도 던질 것 같고 짧으면 4이닝 던지겠고 지난 시즌에 이제 두 경기 뛰고 시즌 아웃 됐잖아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과연 우리가 알던 스트라이더의 피칭을 보여줄 것인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2년 전에 토론토 상대로 한 경기 잘 던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리그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만나진 않았고요. 베식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두 경기 잘 던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애틀 상대로는 뭐 2년 전에 완봉승했던 좋은 기억은 있어요. 그런데 한 번씩 표본이기 때문에 또 스트라이더 복귀전이기 때문에 뭔가 이 표본이 적다. 어떤 상대 데이터에 있어서는. 최근에는 뭐 애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일리 최근에 연속으로 홈런 쳐주고 있잖아요. 멀티 히트도 치고 있고 지금 계속 꾸준히 제가 알기로는 한 8경기? 7경기, 8경기 연속 안타 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메돌슨도 오늘 홈런 치기도 했고 근데 지금 라일리가 애틀에서는 핫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워피 같은 경우에도 뭐 중간중간 시에 런을 하나씩 까주고 있긴 해요. 그래서 타선의 어떤 힘은 확실히 아쿠냐 주니어가 좀 돌아와야지 좀 될 것 같은 지금 애틀의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이번 시즌 개막하고의 불펜 상황은 토론토가 좀 나아요. 이걸 왜 언급하는지는 일단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토론토 같은 게 조비 셋이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게레로 주니어 최근에 지금 안타를 못 치고 있긴 한데
게레로 주니어는 그래도 살아날 수 있고, 산탄데르가 최근에 어쨌든 계속 안타 치고 있으면서 조금 다시 좀 살아나고 있어요. 타율 자체는 지금 낮은데 앞에 초반에 너무 똥 싸놔서 그렇지 최근에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토론토 프렌 역배 다득점 봅니다. 왜냐면 스트라이더가 길게 이닝을 안 가면 애틀이 불펜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배시는 5, 6이닝 먹어준다는 가정하에 애틀의 지금 불펜 신뢰하기 힘들고, 스트라이더 이후에 나오는 애틀의 불펜 신뢰하기 힘들고, 어떤 최근에 전반적으로 어떤 빠따는 양 팀 다 흐름은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7.5여도 4득점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뭐 최근에 어떤 양 팀의 흐름은 어디가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하지만 스트라이더가 이닝을 길게 소화하지 않는다면 애트 불펜 쪽에서 토론토 빠따에게 조금 젖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거는 토론토 프렌의 역배 다득점. 스트라이더가 정상적으로 나오고 이닝도 6이닝씩 먹어주고 7이닝 먹어주고 이러면 이거는 뭐 애틀의 이런 1.5 이거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단위라고 생각이 들지만, 스트라이더가 복귀전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스트라이더가 이닝 소화가 짧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애틀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물론 애틀이 이길 수 있는 시나리오 있죠. 스트라이더가 짧게 던지면서 뭐 실점 거의 안 하고 배시 털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 경기는 토론토 프레이어에게 다득점 쪽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치하고 미네, 이거는 뭐 매치가 선발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경기는 뭐 내일 경기 15경기 다 있는데 굳이 건들 필요는 없으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저는 역배가 좀 많이 뜰 것 같았어요. 분석상 정배들을 보더라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필라 양키스가 어제 제일 좋아 보고, 승패 라인에서는. 그 다음에 언어버 위주로 많이 갔는데 신씨 저득점 갔다가 올킬을 못했어요. 그래서 역배 냄새들을 많이 맡았습니다. 안 갔기 때문에 정배 위주로 어제 정배 딱 2개 외에는 나머지는 다 언어버로 건드렸거든요, 제가.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도 일정이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골라서 뭐 어렵다는 거는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득점만 볼게요. 일단 페스타는 지난 시즌 매치 만나서 한번 잘 던졌고, 일단 양팀 지금 시리즈가 첫 경기는 투수전, 두 번째 경기도 9점 났지 점수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간다면 저득점이지 안 가셔도 되는 그런 경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선발이 불투명하고 뭐 굳이 승패도 사실 어떠한 결과가 저는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길게 언급은 안 할게요. 그다음 디트로이트하고 미러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디트가 1차전을 이겼고요. 스쿠바를 나왔을 때. 그 다음에 2차전은 미러키가 투수의 힘으로 플레어티 공략을 하면서 무난하게 프리스터 호투도 있었고 그 뒤에 나온 불펜들이 잘 막아주면서 복수를 했고요. 미러키는 퀸타나 나오고 디트는 몬테로 나옵니다. 그래서 퀸타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첫 경기 잘 던졌죠. 에리 상대로. 그 다음에 디트 상대로는 지난 시즌에 만난 적은 없어요. 지지난 시즌에도 없고 최근에 만난 게 3년 전이에요. 3년 전이기 때문에 크게 참고할 만한 데이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디트 몬테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첫 등판입니다. 그리고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맞대결에 대해서는 예상하기는 쉽진 않지만, 디트가 뭐 1차전 알렉산더 상대로 공략을 하긴 했지만 알렉산더보다는 퀸타나는 공략하기 쉬운 자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디트가 1차전 뭐 스쿠바레 호투에이면서 무난하게 승리를 거뒀고 알렉산더를 털어먹었는데, 저는 퀸타나는 턴다는 보장하기는 어렵다. 이 경기는 저는 미러키승, 그 다음에 저득점 쪽으로 보겠습니다. 물론 타선에 대한 기대치, 일관성 있는 타격은 그래도 최근에 디트가 괜찮다고 보거든요. 뭐 토켈슨도 그렇고 딩글러도 뭐 최근에 조금 절고 있지만 괜찮고, 그다음에 토레스 꾸준히 지금 안타 쳐주고 있고, 뭐 하이타에서 바에즈도 나쁘진 않고, 뭐 지금 그린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리고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뭐 추리오, 투랑, 콘트라레스가 지금 살아나야 돼요. 근데 그래도 콘트라레스도 아까 언급드렸던 애틀에서 언급드렸던 애틀이 아니죠? 애틀 맞죠? 토론토에서 그 산탄데르처럼 최근에 어쨌든 멀티 히트 런도 치고 있고 꾸준히 안타는 쳐주고 있다. 그래서 뭐
하위에서 6번 타자 프레릭도 괜찮고. 그래서 타선의 어떤 기대치는 디트가 조금 더 최근에 있지만 미러키도 콘트라레스가 조금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밀리진 않아요. 그러면 저는 선발에서 어떤 기대치가 있는 거는 저는 퀸타나지 몬테로는 아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미러키 승. 다만 디트가 일정 부분 비빌 여진이 있다. 생소하기 때문에 몬테로를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처음 본 투수이기 때문에 2.5 정도 바운더리 안에서는 디트가 비빌 여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러키 승, 디트 2.5 프렌, 8.5 기준의 저득점. 이거는 투수전으로도 충분히 흘러갈 수 있고 선발 투수 둘 다 뭐 평타치는 최소 쳐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휴스턴하고 세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휴스턴하고 세인트인데 이 경기는 일단 휴스턴은 블랑코 나오고요. 세인트는 마츠 나오는데 이 경기도 쉽진 않아요. 양팀의 일단 분위기를 한번 보고 갈게요. 양팀의 분위기는 뭐 어느 팀이 더 낫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선발에서는 마츠가 이제 선발로 나오는데 계속 불펜으로 나오다가 마츠가 선발로도 나오다가 실패하고 그랬거든요. 세인트 상대로는 최근에 만난 적은 없고 2년 전에 한번 3.1이닝 이날도 선발은 아니고 웨인라이트 털리고 나서 롱으로 나와가지고 3.1이닝 무실점 했었습니다. 근데 선발로 나왔을 때 또 이렇게 롱으로 나올 때는 달라요. 얘가 나온다는 걸 알고 나오는 거랑 이제 갑자기 선발 무너져서 땜빵으로 나오는 거랑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마치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 그다음 블랑코 같은 경우에는 첫 경기 무난했고 미네전에서 안 좋았지만 또 에인절스전에서 잘 던졌고 지난 시즌 세인트 상대로 5.2는 40점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선발에서의 기대치는 그래도 블랑코한테 있다. 최근에 어떤 타선 이런 것들은 어느 한 팀한테 쏠린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이 경기는 저는 그래도 선발에서 유리한 휴스턴이 조금 해볼만한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불펜 상황도 휴스턴이나 세인트나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는 이번 시즌 표본이 적지만 그래도 휴스턴이 세인트보단 나아요. 그래서 블랑코가 뭐 엄청난 호투까지 안 해주더라도 뭐 오늘 알바레즈가 홈런도 쳤고 그 다음에 뭐 알투베야 뭐 꾸준해요. 중간중간에 못하는 경기들도 있지만 휴스턴의 어떤 타선 상황들을 봤을 때는 알투베 꾸준하고 물론 세인트도 지금 주축 선수들 많이 떠나고 했습니다만 아쉬운 건 휴스턴 하이 타선이고요. 세인트 같은 경우에는 뭐 누빠라던가 도노반 그 다음에 벌레슨, 아레단도, 베이커 타선은 뭐 타율이나 이런 건 지표봤을 때는 세인트가 좀 더 나을 수는 있지만 초반에 점수 많이 해가지고 좀 올라간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팀 어떤 흐름, 타선 흐름 이런 것들은 어디 한쪽으로 쏠리진 않지만 선발 야구가 될 것 같은 팀은 휴스턴. 불펜도 휴스턴이 조금 더 낫다. 휴스턴 승에 다득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컵스하고 샌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맷보이드하고 피베타의 맞대결이고요. 양팀의 흐름은 호각이었는데 지금 한 번씩 논아 가졌죠. 저는 어제 이 경기는 컵스 프렌의 저득점 봤습니다. 샌디 프렌의 저득점 봤습니다. 그래서 샌디가 프렌을 해줬죠. 지긴 했지만 지금 과연 샌디가 연패를 할 것이냐 아니면 컵스가 연승을 이어갈 것이냐 이 귀추가 주목이 되는 경기인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떤 선발들 닉 피베타나 맥보이 둘 다 신뢰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개막하고 양 팀의 선발들의 피칭 내용은 뭐 괜찮다. 지금 피베타 같은 경우에도 뭐 이번 시즌 컵스 한번 만나서 3이닝 3실점 하긴 했습니다만 콜로나 에트 상대로 물론 빠따가 좀 강한 팀은 아니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시 만나면 피베타가 그래도 앞선 맞대결보다는 괜찮은 피칭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맷보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애리조나, 샌디, 다저스 상대로 연속적으로 좀 괜찮은 피칭을 보여주고 있고 이미 샌디 상대로도 6이닝 무실점 완벽투를 보여줬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샌디 승 컵스 프렌 저득점 샌디 승 컵스 프렌 7.5기 때문에 다득점 볼게요. 8.5인 줄 알았는데 7.5 다득점. 그래서 이 경기는 접전으로 보지만 최종적으로 샌디가 왜 승리한다고 보냐면 결국에는 저는 피베타가 직전 경기 같은 부진을 하지 않는다면 후반부 불펜 싸움, 마운드 싸움에서는 그래도 샌디가 컵스보다 낫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샌디 승에 컵스 프렌. 다만 샌디가 무난하게 잡을 만한 매치업은 아니다. 이거는 접전으로 충분히 흘러갈 수 있고 결국 불펜 싸움에서 이 경기는 승패가 조금 갈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전만 좀 원사이드가 흘러갔지 2차전처럼 이 경기는 또 연장까지도 갈 수 있고 후반부 싸움으로 충분히 펼쳐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매치업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클브하고 볼티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빈 윌리엄스하고 딩크레머잖아요. 어떻게 보면 딩크레머한테 기대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기 매치업은. 근데 상대전의 어떤 맞대결, 최근에 양팀 흐름을 봤을 때 확실히 클블이 좋고요. 그래서 뒤늦게 뭐 오늘 볼티가 점수를 좀 내긴 했지만 빠따에서 차이도 지금 느껴지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양팀은 둘 다 불펜 상태는 괜찮은 편인데 딩크레머의 상태가 지금 안 좋아요. 물론 이번 시즌 개막하고 처음으로 홈에서 던지는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던질 수도 있겠죠. 잘 던질 수도 있겠는데 딩크레머가 클블한테는 그렇게 맞대결 데이터가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개빈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도 23시즌에 비해서 지난 시즌 부진했었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번 시즌 피칭 내용은 엔저스전 빼고는 괜찮고요. 볼티 상대의 맞대결 얘도 좋진 않아요. 지난 시즌 한 경기. 근데 이제 맞대결 데이터 표본 이런 거 다 종합해보면 개빈 윌리엄스는 한 경기 못 던진 거고 딩크레머는 조금 표본이 있습니다. 개빈 윌리엄스보다는. 그래서 둘 다 불안한 카드가 나왔다. 근데 클블의 어떤 지금의 타선의 분위기, 또 불펜 상황, 여러 가지 팀의 흐름을 봤을 때 클블이 여유를 줬기 때문에 당 좋은 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클블 프렌의 역배,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어떤 선발들 둘 다, 아니면 최소 한 명 정도는 실점을 꽤 한다고 보고 오늘과 같이 다득점 쪽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팀별로 뭐 어떤 타자들의 흐름 다 언급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이런 식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시애틀하고 샌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오늘 이제 신시로 가겠습니다. 신시가 오늘 뒤집었죠. 뒤집었고 오늘 안전모가 친정팀 방문해가지고 런도 맞고 와르르 무너졌는데 저는 내일은 조금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닉 마르티네즈는 지금 원래도 지금 홈구장에서 계속 쳐맞고 있고 지금 선발 다시 기회줬지만 아직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애틀 상대로도 뭐 맞대결 기록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표본이, 그리고 시애틀의 타선 흐름이 얘네는 원정에서 오히려 빠따가 좀 더 나오는 팀이에요. 오늘도 4점을 냈고 닉 마르티네즈 정도라면 시애틀도 빠따 상태 좋은 팀은 아니지만 공략할 만한 투수고, 그다음 브라이스 밀러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홈에서 기대치가 있고 뭐 이번 시즌 다 이닝 소화가 안 되고 있어요. 텍사스전만 조금 만족스러운 피칭을 보여줬고 지난 시즌 신시 상대로 홈에선 잘 던졌지만 타자 천연적인 이 신시내티 원정 피칭에 대한 기대치는 떨어집니다. 물론 2년 전에 데뷔했던 시즌에 잘 던졌던 기억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기대하진 않아요. 다만 닉 마르티네즈보다는 잘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결국에는 이 경기는 빠따전 흘러간다고 보지만 불펜 쪽은 확실히 신시보다는 시애틀이 탄탄하고, 이거는 시애틀 승, 그 다음에 다득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멘트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또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메이저리그 꾸준하게 잘 들어오고 있고 뭐 2월달 3월달 모두 수익 구조 나고 있고 저도 가서 수익이 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VVIP S급 단폴도 잘 들어오고 있고 지난주도 들어왔고 오늘도 들어왔고, 조합 참여하실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VIP 가입하시면 됩니다. 절반 딱 했는데 워싱턴하고 피치로 갈게요. 제가 영상 꾸준히 업로드 안 하는 거는 맨 앞에 제가 자막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선발 야구가 됐던 워싱턴이 승리했던 경기, 이거 피치들 많이 보셨죠? 그래서 저도 보긴 했었지만 안 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워싱턴은 어빈의 호투에 비하면서 끊어냈는데 폴터하고 파커 좌한 맞대결입니다. 좌한 대처는 둘 다 잘 안 되는 편이에요. 파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원정에서 좀 불안합니다. 이번 시즌도 잘 던지다가 마이애미 원정에서는 못 던진 건 아닌데 실점을 가장 많이 했고요. 지난 시즌 피치 원정에서도 한번 호되게 혼났었던 기억이 있고, 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시즌 첫 경기 잘 던졌지만 나머지 두 경기에서 조금 아쉬운 피칭 내용을 보여줬고 지난 시즌 워싱턴 상대로는 5이닝 무실점 무난한 피칭, 그래서 워싱턴 상대로는 나올 때마다 선발 승리했던 좋았던 기억은 있어요. 피칭 내용과 상관없이.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다득점, 그리고 승패는 굳이 보면 그래도 피치 쪽으로 보겠습니다. 다득점을 보는 이유는 서로 좌한 대처가 안 되는 팀들이지만 폴터나 그다음 파커가 생각보다 만나면 이런 팀들 만나서 서로 상대 팀을 만나서 실점들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특히 원정 파커는 기본적으로 실점을 깔아주는 게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그랬고 홈과 원정의 편차가 크기도 했고 어떤 양 팀의 전반적인 타선 흐름이 저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기는 다득점, 승패를 굳이 보자면 저는 그냥 엄대엄인데 저는
피츠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LA하고 마이애미, LA가 시원하게 빠따 터지면서 무난하게 승리를 했던 그런 매치업인데, 브랜드 팟이랑 메이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양 팀의 흐름은 뭐 확실히 LA가 낫지만 타선은 마이애미도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이 정도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마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막하고 지금 다 잘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LA 상대는 처음 만납니다. 그리고 브랜드 팟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막하고 얘도 괜찮은 피칭 내용 보여주고 있고, 지난 시즌에 마이애미 상대로 5.1이닝 40점은 약간 아쉬운 피칭 보여줬지만 타선 지원 받으면서 승리 투수가 됐었습니다. 이 경기는 저는 뭐 LA의 흐름을 꺾을 필요는 없다. 근데 마이애미 마이어의 어떤 피칭 그리고 처음 만나기 때문에 마이애미가 접전으로는 끌고 갈 수 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 경기도 타선의 어떤 흐름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장타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들은 확실히 그래도 LA 쪽이 마이애미보다는 있다. 마이애미도 빠따 흐름이 나쁜 건 아닌데 저는 마이애미 빠따보다는 LA 빠따가 확실히 기대치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양 팀의 어떤 불펜 상황도 제가 LA 불펜을 믿지는 않는데 마이애미 불펜 더 안 좋아요. 지금 개막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한 2, 3점 차는 나겠지만 결국에는 저는 불펜이 조금 더 안정감이 있고 선발에서는 뭐 팟이 마이어를 압도한다고 보진 않아요. 뭐 거의 엄대엄이라고 봅니다. 선발 자체는 타선 불펜 차이에서 승패가 갈린다고 보고요. 에리승의 마이애미 2.5 프렌 그 다음에 다득점 보겠습니다. 선발 쪽에서 점수가 많이 안 날지언정 후반 쪽에는 점수가 꽤 날 수 있는 양팀들 불펜 생각했을 땐 그렇게 보는 매치업이고요. 그 다음에 샘프하고 필라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승패는 굳이 접근 안 하시는 게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고 이거는 한 번씩 승패를 놓아먹은 매치업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리즈 누가 위닝을 가져가냐의 매치업인데 아라놀라가 지금 초반에 조금 물론 못 던진 건 아니에요. 뭐 나와서 다 패전입니다. 첫 경기 이후에는 그래도 괜찮은 피칭 보여주고 있지만 실점 자체는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거.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들. 그 다음에 샘프 상대로의 맞대결 데이터는 지난 시즌에 4이닝 2실점. 조금 실망스러운 피칭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로비레이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다 승리 투수가 되고 있긴 합니다. 본인이 좀 아쉬웠던, 잘 던졌던. 그리고 필라를 최근에 만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로비레이나 에런 놀라나 저는 둘 다 어떤 이닝도 길게 먹어주면서 실점을 최소화할 만한 지금 피칭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양팀 어떤 타선 흐름도 그래서 제가 필라가 홈으로 오면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도 드렸었고 그런 것들도 실제로 지금 경기에 나오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7.5밖에 안 줬다 기준점을 그러면 이 경기는 5바 찍고 치우는 게 낫다 아니면 패스하던가 승패는 좀 더 어렵고요 그 다음에 보스턴하고 템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템파가 또 마운드가 무너지면서 타격이 어느 정도 뒤에 받쳐주긴 했지만 결국에는 실점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거를 메꾸기가 힘들었던 경기고요. 1차전 승리하고 2차전은 보스턴한테 내줬던 그런 매치업입니다. 그래서 뉴컴하고 리텔의 맞대결인데 일단 이 경기도 그래요. 이 경기도 지금 리텔이 첫 경기는 잘 던졌지만 이후에 두 경기에서 좀 실망스러운 피칭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보스턴 상대로는 근데 맞대결 기록이 좋았어요. 지난 시즌 한 경기 조금 아쉬웠지 나머지 두 경기들에서 좋은 피칭을 보여줬고 그 아쉬웠던 경기가 보스턴 홈 페네이 파크였고요. 그 다음에 뉴컴 같은 경우 최근에 만난 적은 없어요. 그래서 템파가 뭐 좌하는 상대로 한창 좋았을 때 뭐 아루자레나도 있고 뭐 그럴 때 빠따 한창 좋고 뭐 잘했던 시기에 그때는 좌한 대처가 잘 되는데 최근에는 그때만큼은 아니에요. 그리고 뉴컴은 지금 사실 기대치가 떨어지는 선발입니다. 좌안이어도 메리트가 없는 좌안이에요. 그래서 템파가 그래도 어느 정도 깔만하다라고 보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9점으로 주긴 했지만 오빠 역배 보고 승패는 사실 이거는 쉽지 않은 게 선발 그래도 템파를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텔이 그래도 홈에서의 등판이라면 뉴컴보다는 잘 던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개막하고 나서의 한 15경기에서 18경기의 불펜 상황을 좀 살펴보면 템파하고 보스턴 이 양팀의 어떤 불펜을 보면요. 그래도 이 보스턴은 지금 한 22, 템파는 17이 크게 차이는 없어요 사실 여러분. 근데 어쨌든 저는 이 경기는 다득점 그 다음에 템파 승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불펜 쪽에서는 둘 다 터질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선발도 그렇고 근데 승패는 그래도 템파를 보는 이유가 리텔이 뉴컴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그 정도 차이. 그 다음에 캔자스하고 양키스로 넘어갈게요. 이건 수입전인데
뭐 양키스도 답답해요. 양키스도 답답하고 캔자스도 답답하고. 그래서 이거는 내일 선발 매치업이 이제 부빅하고 슈미트인데 슈미트도 복귀전입니다. 그래서 수입전이고 저는 이 경기는 저득점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승패는 캔자스 2.5풀. 왜냐면 양키스가 1.4대잖아요. 2.5풀이나 양키스 승이나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부빅이 지금 선발 와가지고 잘해주고 있기도 하고 양키스 타선 흐름상 부빅 원래 부빅 같으면 좀 털어야 되는데 최근에 만난 적도 없어요. 선발로는. 그래서 예전에 만나서도 부빅이 양키스 상대로는 나쁘진 않았고요. 그리고 슈미트 같은 경우에는 지켜봐야겠죠. 어쨌든 얘도 이닝 길게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는 수입전이기도 하고 양키스 승을 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매치업입니다. 양키스가 이길지언정. 그래서 저는 캔자스 2.5풀 역은 안 볼게요. 캔자스 빠타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저득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경기 하고 넘어갈게요. 마무리할게요. 애슬레틱스하고 화삭입니다. 이렇게 해도 거의 한 25분이 넘잖아요. 타자 몇 명 핵심들 언급드리면 더 늘어질 것 같아서 초반에 언급드렸다가 아차 싶어서 제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지금 저는 안 가고 싶어요. 이런 벌레 매치업은. 저득점만. 비도나 캐넌이나 무난한 피칭 해줄 수 있다. 오늘은 빠따전이었지만 너무 많이 까기도 했고 애슬레틱스가. 그래서 이거는 저득점만 보고 승패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저스하고 텍사스. 이거는 소리아노하고 코빈이 이제 오늘 나와야 되는데 말레이가 나오고 이제 코빈이 오늘 나오는데 이거는 그래도 소리아노에게 기대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흐름이 엔저스가 좀 꺾였어. 그래서 그게 조금 걸립니다. 근데 코빈 나왔을 때 그렇다고 해서 텍사스가 연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팀이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소리아노가 코빈보다는 낫다. 물론 올 시즌 클리블란드 한번 줘 터지긴 했지만 그래도 대체로 잘 던지고 있고 텍사스 상대로도 한 경기지만 지난 시즌에 좋았던 맞대결 기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비는 사실 뭐 실망스러운 모습 그리고 에인저스 상대로도 그렇고 지금 나와서 피칭 내용도 그렇고 이건 에인저스 승.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저는 9.5면 저득점 보겠습니다. 엔저스 승, 그 다음에 저득점 볼게요. 이건 엔저스 승 우선이고요. 마지막 경기 콜로하고 다저스는 여기도 이제 복귀전이에요. 밀러. 그 다음에 마르케즈, 밀러 첫 경기고요. 그래서 마르케즈 나오는데 이건 수입전이어도 다저스를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거는 마르케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발 원래 나가리 됐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또 지난 시즌에 한번 다저스한테 한번 호되게 맞은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첫 경기 잘 던졌지만 애슬레틱스 샌디 상대로 지금 고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밀러 같은 경우 그래도 지난 시즌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근데 홈에서는 대체로 잘 던졌어요. 그리고 콜로 빠따라면 그래도 이거는 밀러가 마르케즈보다는 잘 던진다. 맞아 나가도 다음 아웃 보고 준비한 15개의 코멘트를 마쳤습니다. 선수 몇몇 핵심들 다 언급드리는 거 원하시면 영상이 길어져도 그러면 다음에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한 35분 걸릴 것 같거든요. 최소 영상이. 그러니까 만약에 선수 최근 어떤 흐름이 좋고 빠따 누구누구 괜찮고 이런 걸 원하시면 해드릴 수 있는데 영상이 길어진다. 여러분 의견 남겨주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건승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